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손해보험 때문에 물건값이 낮아진다?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을 높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용 절감입니다. 이 비용에는 원재료비, 급여, 각종 소모품비, 공과금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고요. 기업은 하찮은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인데요. 기업이 보험 가입을 위해 지출하는 돈도 물론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큼 제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상과 달리 장기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하지 않은 것보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은 뜻하지 않은 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을 믿고 상품과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는데, 여기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험을 직접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한 돈이 충분치 않다면 기업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갖고만 있다면 설비 확충이나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업이 눈앞에 닥친 위험에도 버텨낼 수 있는 수단으로 손해보험만큼 경제적인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이 하나의 개개인의 법인이라고 할 때, 회사라고 할 때 드시는 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시면 전국 지방을 곳곳에 운전하시다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비용이 지불이 되죠. 여러분이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내셔야 되는 비용은 미래에 발생할 줄 모르는 어떤 위험 또는 손해에 대한 저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비용으로 처분은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하나의 보험으로 되돌려 받으시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휴가철에 여행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 기업이 손해보험에 가입해서 다양한 시장 위험이나 비시장 위험 중에서 시장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이 된다. 단 앞에서 우리 성우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은 물건값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지불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또 기업은 따라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대팔 수 있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선순환적인 이 내용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아파트나 이런 광고에서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광고를 할 때 그분들이 광고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거하고는 손해보험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한뼘경제에서는 손해보험의 필요성, 또 기업이 왜 이렇게 미래 위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매주 월요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공유경제 기업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한경제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 지식이라고 하죠, 영어. wisdo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것을 공유하고 이 기업의 성공 목표가 무엇인지 위즈돔의 한상엽 대표에게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즈돔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저희 위즈돔을 위즈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통 제가 영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위즈덤이라는
단어와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건축 양식 중에 도움 형식 있잖아요. 가장 네.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건축 양식 도움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위즈돔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지혜가 이제 모이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쉬운 소개해 주셨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 무겁네요. 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쉽게 생각하시면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보통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리잖아요. 예. 책 대신에 사람을 빌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온라인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실제 내가 대출을 해서 집에 책을 가져가듯이 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꽉꽉 채워진 도서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600여 명 정도가 지금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데 예. 정말 다양하세요. 뭐 스님도 계시고요. 뭐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 지금 대표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 뭐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 혹 뭐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아카이빙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 결국에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실 텐데요. 예. 저희 웹사이트에 지금 아카이빙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내 경험, 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카이브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웹에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내 경험, 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고요. 결국에는 네. 언제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나를 만나려면 뭐 참가비는 뭐 10,000원이에요. 뭐 커피 한 잔에 뭐 혹은 뭐 나랑 저는 식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참가비는 2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만날 수 있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요. 네. 이제 만남을 신청하시는 분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만날 수 있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주시죠. 경로하고 방식. 네. 뭐 가장 역시나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진로나 취업 쪽이세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고 예. 저희 위즈돔에 전시되어 있는 분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이다. 이제 그러면은 그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 저는 어떤 식으로 뭐 직장 생활을 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입사를 했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라는 말들이 써 있고요. 네. 그럼 그걸 필요하다고 제가 만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만남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몇 명이 함께 만날지와 같은 정보들이 함께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만남 날짜에 오프라인에서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 요새 뭐 멘토, 뭐 멘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힐링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예, 글쎄요. 한번 구체적인 사례, 위스도머하고 위스도미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분들을 위스도머, 또 이런 서비스를 수요하시는 분들을 위스도미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네. 주고받은 경험이 있으면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약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들어낸 만남이 약 1,400회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만남에 실제 참여하시는 분이 약 10,0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예.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경험들은, 예를 들면, 저보다 어린 스님이세요. 청년 스님이신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스님이 되셔서 내가 왜 스님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그분과 함께 명상을 하거나 남한산성을 같이 산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나운서와 함께 고궁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궁에 있는 이야기도 듣고 동시에 그 아나운서로서의 삶을 공유한다거나 예. 혹은 팔찌를 만드는 아티스트세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아티스트와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 본다거나 혹은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만나서 네. 어떻게 하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네. 투자를 받은 이후에는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런 상담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협동조합도 있는데 그런 네. 협동조합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즈돔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협동조합을 실제 시작하시기 전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실제 만나서 그분들의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방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 뭐 거래 가격이라고 할까요? 네네. 가격선이 어떻게 거래가 책정이 되고 또 거래가 되고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가격을 정한다. 이게 좀 자본주의 논리인 듯 하면서도 좀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이 힐링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이 자본과 또다시 힐링이 겹쳐지면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좀 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돈이 없으면 만날 수 없다. 이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위즈돔 장학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토는 만약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위즈돔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참가비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으면 지불을 하시고 예. 지불할 수 없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위즈돔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 참가를 하시도록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하고 그렇게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분을 저희는 위즈 도머라고 부르는데 예. 그 위즈 도머 분들 중에서도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예. 그런 분들이 기부해 주신 금액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예. 평균적으로 참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한 18,000원 정도가 평균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비용은 뭐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신다거나 공간을 대관을 한다거나 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상당히 하나 뭐라 그럴까요? 좀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그런 하나의 서비스인 것 같은데 네. 공유경제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돌려볼까 합니다. 위즈돔에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지금 실험적으로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사실은 저희 위즈돔의 시작 자체가 예. 공유 경제를 해야지 하고 시작한 모델은 아니었어요. 네. 단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예. 실제 만나야만 획득 가능한 정보나 기회들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네. 그 제한에서 오는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라든지 아니면 획득을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너무나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런 평등한 구조를 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예. 누구나 필요한 사람,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웹에 전시되어 있는 도서관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랬는데 그 모델들이 공유경제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유명한 강사라거나 아니면 교수님이라거나 예. 이런 분들만 자기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책을 쓰시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랑 연결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시다라고 하는 모토로 위즈돔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이 공동체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와해되고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 체제로 내몰리면서 그거를 덮어 씌우고 있는 논리가 시장 경제 또는 신자유주의다.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누구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위즈돔도 기업인데 이게 수익이 날까? 그렇게 되면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정말 고민이 사실은 많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평균적으로 18,000원 정도의 참가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참가비에서
수익의 30%는 저희 위즈돔 플랫폼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요. 네. 나머지 70%는 실제 그걸 개설하신 분이 한테 저희가 돌려드리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예. 예, 그랬을 때 그걸 기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위즈돔에게 다시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사회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결국엔 공동체라고 하는 요소들이 필요하고 공동체 기본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컨셉과 이런 활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점점 많은 분들이 알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일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위즈돔과 같이 공유경제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건강함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용상 또 알아보면은 이 만드시는 준비 과정이나 절차가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정말 힘들었죠.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위즈돔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주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으셨어요. 네,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식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식의 근거에는요. 사실 모든 사람이 좀 저는 선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라고 여쭤보면 그걸 얘기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단지 가지고 계신 이야기, 가지고 계신 경험만 공유해 주셔도 그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그런 홍보들은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저희 같은 기업을 공유 기업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홍보를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도움들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육체적인 노동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정신적인 교류라든지, 인간으로서에 대한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주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개입을 해서 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방금 서울시에 지원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쪽 지원은 혹시 더 없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사실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공유 기업, 공유 단체를 지정을 해서 실제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에 또 무료로 그렇게 저희 부스를 운영을 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있고 최근에는 지하철 같은 곳에 저희 같은 기업들의 광고를 또 직접 해줘요,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기업에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최근에는 공유 시작학교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가 필요한 곳에는 그런 홍보 채널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공유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울시에 문을 두드려 보시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소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위즈돔과 같은 소유 형식을 이렇게 혁파한다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돈과 결부된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거래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업적인 가치를 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이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로움 또는 무소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즈돔의 한상엽 대표였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또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시간 아이들이 꿀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비슷한 대답만 나오는데요. 꿀을 따려고요. 그런데 한 아이는 꽃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꿀벌이 놀러가 주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자유로운 사고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창의 지성 교육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이번 주 경제 일정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마련을 했습니다. 스톡 앤 이슈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거나 또는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전망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포함해서 미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스톡 앤 이슈 시간인데요.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주에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렸던 공개시장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정도에서 끝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상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죠.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은 한 52 정도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보다 좀 큰 폭으로 좀 나왔어요. 55를 넘어서가지고요. 이는 이제 2011년 6월 이후로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인데, 네. 실질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5월 달에 예상 밖으로 49를 나타내면서 기준치를 좀 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계스터 영향이라든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좀 높였었는데요. 6월 달에는 이제 다시 또 기준치를 좀 살짝 좀 상회했을 거예요. 네. 7월 달에는 큰 폭으로 좀 개선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 ISM 제조업 지수의 호조를 좀 일시적 현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미 발표된 7월 뉴욕이라든가 필라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이 제조업 지수도 사실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해서 좀 호전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다는 것은 실제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높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좀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네. 지난주 7월 FOMC 회의 성명서에도 언급됐었죠. 2분기에는 성장이 좀 완만했지만은 3분기에는 좀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연준이 봤는데, 예. 좀 거기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버냉키 위원장이 말했던 식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양적 완화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몰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 또 주목해야 할 그런 지표하고 전망이 나오죠, 그죠? 예. 사실 이제 이번 주 미국 경제 지표는 그렇게 아주 좀 중요한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오늘이죠. 7월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도매 재고가 좀 발표되는데요.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전후가 좀 비슷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되고 온 사항인데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6월 도매 재고가 좀 관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5월 도매 재고가 2개월 연속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판매는 2개월 연속 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판매가 늘어난 만큼 재고가 소진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월에도 이 재고하고 판매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 시장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에도 판매가 늘어나면은 앞으로 이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재고 확충 노력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이라든가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기적인 요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월 예상으로는 재고가 늘어나긴 하지만은 판매도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7월 비노공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실업상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시장이 좀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뭐 그렇게 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 경제를 조영찬 소장하고 살펴보니까 중국 경제 전망이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7%대 성장은 불가피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 경제에 연착륙 가능성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호조가 되고 중국 경제가 연착륙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물 경제 지표들은 개선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지표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좀 방향은 개선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주 전에가 발표됐죠. 우리나라 2분기 GDP 보면은 지금 지난해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전년 대비로는 좀 이렇게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 이제 저점을 지나서 좀 회복으로 가는 좀 그런 모습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7월 수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2.6%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업일수 효과 때문에 약간 증가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온 측면도 있긴 한데 우리가 7월 그 수출이 지표에서 좀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은 그 유럽에 대한 수출이거든요. 유럽 수출이 7월 달에 8.2% 증가했는데 지금 2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경기가 계속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수출이 늘어난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대목이고요. 물론 이제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7, 8월 기업 체감 경기 지표는 조금 전월보다는 좀 하락했지만 통상 6월에서 8월은 수출 비수기라는 그런 계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GDP에서 수출도 계속 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표도 수출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왜 그걸 체감하지 못하죠? 예, 그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지금 거의 5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수출에서 번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해서 고용이나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 수출 지표에 나타난 만큼 그렇게 따뜻하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는 좀 개선될까요, 그러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3분기부터는 조금 흐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도 지금 그런 포인트를 보고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지표는 아직 터닝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 그 중국 7월 수출이 발표됩니다. 지금 지난주만 해도 7월 수출이 뭐 전년 동월 1%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컨센서스 보니까 또 이게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순풍이 이제 점차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도 좀 조금씩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좀 지표를 확인할 시차가 있기 때문에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 되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애플과 삼성의 재소권 ITC 결정을 미 오바마 행정부가 비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인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재산권 문제로 지금 미국이 걸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뭐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인도 총리가 9월 달에 미국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미국이 경제가 나아진다고 해도 결코 과거처럼 궤도국이라든지 신흥국에게 시장을 내줄 그런 의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지난 우리 2000년대 그 중국 특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거는 약간 좀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0년대 아시겠지만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하나가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자원국가 중심 즉 브라질이죠. 이런 신흥 국가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참 경기가 좋았거든요. 다 좋았죠. 근데 지금은 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하고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 또 중국은 또 이 성장 위주가 아니라 이제 안정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역시 그런 그 10년 전과 같은 그런 그 글로벌한 어떤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리만 사태 이후로 세계 경제가 어떤 주택시장 보물 붕괴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 좀 벗어나고 이제는 좀 순환적인 관점에서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유로 이 선진국 수요가 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또 중국이라든가 신흥국
수요도 좀씩 나오면서 가는 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시크니컬한 어떤 회복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경기 선순환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EU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 아직까지 EU 경제는 지연 내관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다라는 진단을 전문가분들도 해주시더라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까운데 일본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본 BOJ 중앙은행이죠. 일본은행 회의가 있습니까? 목요일날? 예, 이번 주 목요일날 그 일본은행 그 금융통화위원 회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처럼 본원통화를 한 연간 한 60에서 70조 엔 늘리는 그런 기존 통화정책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기존 통화정책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역시 무엇보다도 이 통화당국은 지금 일본 경기가 지금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하는 건 이 정책 당국자로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이 통화정책에 매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과연 이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엔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것 때문인데요. 지내고 봤을 때 우리 지난 5월부터 6월, 7월 매번 이 BOJ 회의 이후에 이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해서 엔달러환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게 선반영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심리적이나마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투자자들이 챙겨야 될 이슈가 있습니까? 그밖에? 예, 이번 주에는 사실 주목할 만한 그렇게 큰 경제 지표라든가 이벤트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 지역 연방 은행장들이 발언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매파라고 볼 수 있는 피셔를 비롯해서 한 4명 정도의 준비 은행장에 발언을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발언을 낼 것인가에 좀 관심을 모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방향성을 주기보다는 좀 변동성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월요일에는 재무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트위터 @ YTN 밑줄 이코노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김준하 팀장이 회사 일정으로 에듀머니의 박종호 본부장이 직접 대신해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재무상담을 바로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182번님 여유자금이 생겨서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주식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비중이 어떤 질문일까요? 네, 사실 이렇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재무 상황을 파악을 해야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해당 자금이 정말 여유 자금인지를 이제 따져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제 떨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정말 이제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은 이 돈을 정말 까먹으셔도 되는 돈인지 한 번쯤은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섣부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 보면은 이제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투자 강박증처럼 많이 이제 가지고들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거는 까먹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이제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이렇게 시중은행의 이제 예적금을 활용하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수익률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스피 지수가 0.26% 하락했고 코스닥이 이제 14.6%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을 봤더니 네. 이제 마이너스 평균 이제 21%라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기관은 2.1%, 외국인은 11.9% 이제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만 이제 계속 이제 손실을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이 같은 패턴이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가끔 뭐 신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번 슈퍼 개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또 당선된 걸 자꾸 신문에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혹해서 투자하시는데 개미 그렇게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9821번님 뉴스나 인터넷 보니까 햇살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햇살론이 어떤 것이고요?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큰 수술하셔서 큰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출 조건과 필요한 서류 여쭙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햇살론은 일단은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6에서 이제 10등급이어야 되시고요. 그리고 네. 소득 기준은 이제 연소득 기준으로 2,600만 원 이하인 네. 뭐 자영업자나 이제 근로자 또는 이제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이제 대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금 지원은 창업 자금일 경우에는 5천만 원, 네. 그리고 사업 운영 자금일 경우에는 2천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자금일 때는 1,000만 원 한도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럼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의료비인데 이게 생계자금으로 취급될까요? 그렇죠. 이제 의료비이기 때문에 이제 예. 신청을 하실 때는 뭐 생계자금으로 예. 목적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지원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원 기준은 이제 최저 생계비의 이제 100분의 이제 150 이하 내지는 이제 재산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일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이하면 예. 이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빈곤층 중에서 갑자기 중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제 분들에게 네. 이제 지자체가 의료비를 이제 지원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네. 최대 이제 지원 금액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네. 이제 지원된 의료비 가운데 사실 이제 비급여 부분은 이게 지원 기준이나 이제 별도 심사가 없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병원이 청구한 대로 이제 막연히 지급되고 있어서 이제 누수가 생길 뭐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실 텐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최근 2년간 이제 진료받은 이제 진료 내역 중에서 혹시나 이제 과다 청구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혹시나 이제 2년 사이에 이제 그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비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 챙기시라는 내용이었고 2992번님 네곳 캐피탈에서 약 3천만 원 돈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이고 약 2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출인지 좀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어떤 대출이 있죠? 네, 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셨으면 이제 금리가 이제 꽤 높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이제 식당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그 소상공인 대출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원센터 이제 전화번호가 1588-5302번인데요. 네. 이쪽으로 이제 연락하시면은 가까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는 이게 이제 분기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요. 올 3분기 기준으로 3.77%로 대출 한도는 7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이제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해서 이제 5년까지고요. 상환 방식은 이제 거치 기간 지난 후에 대출 금액의 이제 70%는 3개월마다 이제 균등 상환하셔야 되시고 나머지 30%는 대출 만기 때 일시에 상환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상환이 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또 저신용 영세사 자영업자 대상으로 이제 소액 신용 대출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금리는 6에서 9%대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운전자금일 경우에는 5천만 원, 시설자금일 경우에는 1억 원 한도로 대출이 됩니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기반으로 상환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서민금융도 이용할 수 있으시죠, 그죠? 네, 뭐 미소금융의 이제 운영자금 대출이나 햇살론의 운영자금 대출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예, 금리는 이제 미소금융일 경우에는 4.5%, 햇살론일 때는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바꿔드림론,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바꿔드림론도 이용이 가능하실 텐데요. 요거 네. 같은 경우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일 경우에 네. 10%대 금리로 이제 전환 대출을 검토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3858번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아내가 카드빚 2,500만 원, 그다음에 전세 아내 명의로 돼 계신 모양이네요. 4,5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전세 대출이라고 하셨습니다. 카드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유는 말씀은 일단 안 해주셨어요. 카드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은 그런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선은 연체가 이제 시작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연체가 보통 한 3개월 이상 되면은 이제 카드사에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재산 압류를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채무 조정 제도를 이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이나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뭐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예. 보증금과 상관없이 이제 상환 계획을 이제 마련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예. 뭐 이 경우에도 사실 이제 보호 가능한 금액이 이용하시는 제도에 따라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이제 관련 이제 상담센터에 먼저 이제 전문 기관에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만일에 이제 서울 지역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이제 금융복지 상담센터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지역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률 상담소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면은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채무 조정을 안내 받으셔서 이 내용은 은행 측에게 성실히 향후에 갚아 나가실 의사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시면 채무 제재종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자, 1187번님. 부모님께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주택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상관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주택연금보다도 지금 이제 주택의 가격, 이제 전체적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주택연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이 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 분들께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 이제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이제 일종의 이제 담보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금으로 그렇죠. 받으시는 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기보다는 네. 이제 수령액 전체를 부채로 산정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6542번님, 신랑이 작은 건설회사의 플랜트 엔지니어입니다. 회사가 작다 보니 법인카드가 몇 장 없어서 현장에서 쓰는 각종 돈들을 개인카드와 현금으로 쓰고 있는데요. 영수증 처리하면 다 받을 수는 있다 합니다. 카드 쓴 거 월급 나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리고 또 현장에서 현금 필요하다고 가져가 버리면 정작 집에서는 쓸 돈이 없습니다. 영수증 처리 제대로 하는지도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돈 관리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개인 지출하고 이제 회사 지출하고 섞여서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법인카드를 이제 쓰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상금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하셔서 네.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지출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을 텐데요. 근데 이제 당장 그렇게 이제 비상금을 이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 용도로 쓰는 카드를 별도로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카드 결제금이라도 이제 회사용과 이제 가정용이 이제 구분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월 단위로 회사에 이제 지급 신청하셔서 네. 완전히 가정 지출하고 분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142번님인데 약관 대출 받은 게 갚아지지가 않는데요. 금액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카드론으로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보험을 해지하는 거를 먼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쓸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보험료도 굉장히 이제 비싼 보험을 내고 있으실 텐데요. 네. 사실 의료실비 보험 말고 이제 다른 보험들은 정리하셔도 괜찮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카드론을 받기보다는 보험을 정리해서 빚을 갚는 거를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듀머니의 박정호 본부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YTN 생생경제 월요일 시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YTN 생생경제가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전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